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올봄의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품질 경영 기사는 또는 산업 기사는 어떤 과목을 가지고 있고 그 과목 내에 어떤 내용들로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통계적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이 통계적 품질 관리를 우리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적 품질 관리의 가장 아파트에 나오는 것이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고 합시다. 국어가 자 80점이고, 그죠? 그다음에 수학이 60점이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40점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평균 어떻게 내요? 3개를 더해서 여러분 잘 하십니다. 하고 계세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평균이 60이 나오겠죠. 그죠? 평균이 60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는 방법,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변동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은 용어도 낯설어요. 변동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23년 전부터, 24년 전부터, since 1997부터. 자, 통계적 품질 관리가 첫 파트에 나오는 과목이다. 이걸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어떤 큰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을 뽑습니다. 샘플을 뽑아요. 약간 크다고 생각하세요. 모집단이 크다, 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모집단에서도 중심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다 합시다. 5천만 명의 총 신장, 즉 키의 크기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이제 해서 전부 다 키를 재고 그걸 갖고 5천만으로 나누면 평균에 나오겠죠. 그죠? 맞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다. 이렇게 보통 이런 중심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보통 이런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해요. 아주 예쁜 중심이 있고, 이 중심에서부터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로 나누어 볼까요? 남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172다, 173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73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작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1m 정도 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이 높이가 그 크기를 나타내니까. 근데 이렇게 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2m 이상이다.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생기는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고, 그 다음 흩어짐은 중심을 기준으로 173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흩어졌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죠. 자, 여기에서도 뭐 자꾸 제가 욕심이 나서 자꾸 이거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초 강의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거를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5천만 명 다 불러다가 다 키 재봐야 되고, 그죠?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뽑죠. 샘플은 보통 뭐 한 10개, 10개, 뭐 10개에서 한 40개, 50개까지 이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의 중심과 흩어짐을 이제 우리가 구하기는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들었으니까. 이 중심, 이 흩어짐을 구할 수 있는데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이겠죠? 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모집단을 추정합니다. 추정. 자, 여기서 뽑는 것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고, 이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우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적 품질 관리는, 자, 위에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 단단한 정도. 이걸 강도는 더 높으면 좋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강도가 낮은 것보다. 그럼 여기에다가 돈을 이제 투자했어. 뭐, 돈을 갖다가 뭐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을 투자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강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죠. 그것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 방법이 있어요. 한 5단계로. 검증을 했는데, 이거 진짜 10억, 20억 들인 효과가 있다. 이러면, 검증에서 우리가 대리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반대로 이제 실시하죠.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새로운 모집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굳이 품질 경영에서는요, 시그마,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죠. 기호도 많습니다. 수학적인 기호가 많이 나와요. 기호도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테그랄이 적분,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적게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어쨌든 통계에 사용되는 기호들, 그런 어떤 특수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나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누구나 했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은 합격자들도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이나, 그나마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다 몸에 지니시고 여러분들이 뭐 졸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수료를 했습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이러한 어떤 그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계획법이 있죠. 이 실험계획법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뭐 8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모집단에 미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포임이랑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고, 얘들이 이 중에서 과연 사람에 따라서 가장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에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유재석, 강호동, 뭐 하하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다. 그래서 뭐 유재석이가 2번 만들어봤다. 두 번 만들어봤다. 뭐 강호동이 2번 만들어봤다. 하하가 2번 만들어봤다. 이렇게 배치했죠. 배치했는데 작업자에 대한 것만 배치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반복은 큰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 배치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유재석 씨가 원료 1,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들어 봤다. 유재석 씨가 어떤 플라스틱 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봤다. 이번에 밀가루로 만들어 봤다. 이 원료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강호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봤다.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들어 봤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작업자와 원료가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면 2원 배치, 또 3원 배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F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죠? 분산 분석에 F 검색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외에 우리가 실험계획법 배우는 것들이 뭐냐면, 인자가 교작용이 무시될 때, 이럴 때는 반격법을 사용하는데, 라틴 반격, 3인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보면은 1인자가 있었고, 그죠? 사람만 했는 경우, 또 그 다음에 2인자는 원료까지 했는 경우, 그 다음에 더 이상이 되게 되면은 3인자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때는 라틴 반격을 한다, 4인자는 그레코 라틴이다, 5인자는 초반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럼 실험에 완전 랜덤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분할법이라고 있습니다. 단일 분할, 한 번 쪼갠다, 2번 쪼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험의 수가 너무 늘어나면은, 마찬가지, 너무 이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일부 실시법을 한다. 조금만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추출되어 나오는 정보는 아주 고급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일부 실시법이 있고요. 인자의 수가 너무 많을 때 주 효과및 교작용만 검출하고자 한다. 요 교작용도 아직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K의 N성 요인 배치법이라 직교 배열표, 또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 X가 늘어날 때 Y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안 그러면 전혀 영향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회귀 분석을 우리가 또 하게 되죠. 이게 실험 계획법이었어요. 그다음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산 시스템. 이 생산 시스템은 2차에서는 안 나오죠. 그죠? 1차에서 나오는데 암기가 한 70% 됩니다. 그다음 수리가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품질 경영은요, 수리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수리를 증명하여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식 암기에서 문제에 보면은 각종 데이터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데, 이 푸는 것도 우리가 수능 시험하고 다르게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데 암기죠. 뭡니까? 이게 증명하라고가 아니고, 그죠? 수능처럼 풀어라도 아닌데 암기입니다. 암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암기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리도 결국은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 시스템의 정의, 테일러 시스템, 포드 시스템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고,
SC의 공급 사슬망 관리, ERP 요즘 많이 나오죠, 그죠? ERP 이런 것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런 것들 나오고요. B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생산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요겁니다. 요거 기술사 문제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 자, 우리는 뭐 기술사 필요 없어요, 그죠? 품질 경영 기술사는 일부 빼고는 필요 없기 때문에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 현장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는 뭐 한번 꼭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거의 합격합니다. 자,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생산 시스템이고 인풋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포엠 우리 앞에 봤던 뭐 포엠 있었잖아요.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빼고도 뭐 또 한 가지 더 이제 머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풋으로 5M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매 관리, 무엇을 이제 받아서, 무엇을 구매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면 외주 관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재가 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자동차 강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막 이렇게 뭐 압연 과정을 거친다든지, 뭐 누름 과정을 거친다든지, 뭐 단조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자동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재 관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자, 이제 변환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일정 관리, 어떻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뭐 여기 강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정 관리 해야 됩니다. 퍼터, CPM,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어떤 한 라인에 굉장히 일이 집중된다면은, 다른 라인으로 넘기든지, 그러면 작업자를 더 배치하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 관리도 나옵니다. 공정을 관리해야 된다. 공정 관리는 방법 연구라고 하는데 공정에 대한 거, 작업에 대한 거, 동작에 대한 거 분석하다. 동작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뭐 모션이 큰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팔도 아프잖아요. 그죠? 가까이서 놓아두면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 방법들 이런 것들에다가 개척은 대표적으로 표준 시간이죠. 그죠? 표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겁니다. 뭐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거죠. 표준, 타임워치 가져와서, 야, 너 이 작업해봐 해서 딸까닥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초 만에 끝내는데 어떤 사람은 뭐 15초 만에 끝낸다. 그럼 10초 만에 끝내는 사람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 빨리 하는 사람이고 더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어떤 표준 시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설비 보전에 대한 거. 길이길이 보전하세. 설비는 오래 보존하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생산 시스템 크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이거는 암기가 90%예요. 물론 안에 이제 보면은 한 10% 정도는 수리식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고 대부분 품질 경영은 어떻다? 암기식이다. 뭐 경영, 정의, 목적, 전략, 뭐 여기는 ISO, 또 그 다음에 KS, 품질 비용, 표준화, 산업표준화, 국제표준화 많죠. 식스 시그마 활동 여기서는 약간의 어떤 수리식도 나오고요. 검사 설비 개척 측정 시스템 품질 혁신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구석에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구석에서 나오면. 그죠? 그나마 우리는 어떠냐면 옛날부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신스 1997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아주 나온 문제들, 그 근처에서 날만한 것들 이렇게 해서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혼자 책을 놔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 저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부분 밑줄을 끝이 않고 아예 삭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나오면 틀려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 시원하죠. 명쾌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신뢰성 관리는 산업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기사에서 나오는데 기사 수준에서 나와요. 자, 암기가 50%, 수리가 5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그래도 수리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암기 부분, 신뢰성이 정의 뭐 이런 것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 R을 쓰는 이유는 R을 쓰는 reliability, 믿는다.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T는 타임입니다. T 타임에서 신뢰도 구하는 방식, 신뢰도 척도 계산, 뭐 여기에서도 뭐 직렬, 병렬 여기 나옵니다. 빅렬, 병렬, 직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시스템 신뢰도 계산. 보존성 얼마만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느냐, 계속 써먹을 수 있느냐, 고장나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느냐, 가동성, 신뢰성 추정, 지수 분포일 때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일 때나 와이블 분포이냐, 분포에 따라서. 지수 분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타내면 지수 분포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정규 분포고, 와이블 분포는 세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설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강도 모델, 스트레스는 외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주어지는데 이 강도를 지닌 우리 부품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강도가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당연하게 이게 박살 나겠죠, 그죠? 터질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고장 해석 방법 FMEA, FTA 뿐만 아니라 뭐 CA라든지 FMECA 이런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인데, 고장 연결 영향 분석, 그다음 고장 목 분석법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신뢰성 관리는 고유 신뢰성, 뭐 사용 신뢰성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목이 5과목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한 과목은 신뢰성 관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산업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했고, 기사는 다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 자, 중요한 부분은 당연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이며, 거기에서 별표, 또 다음에 2차에 나온다, 실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